안녕하세요. 오늘은 5주차 이산수학 수업하는 날입니다.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날은 추석날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날인데 수업 전날에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연휴 때 수업을 하는 게 좀 이상하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학교 본부에서는 연휴 때도 수업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연휴 때 수업을 한다는 것은 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음 일단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 동영상을 다운 받았으니까 출석 체크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기에 어떤 거냐면, 지난번에 공부했던 것, 예를 들면 2 장, 우리가 배웠던 2장 부분하고 논리 명제 부분하고 그다음에 증명하는 방법이 수학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리뷰하는 시간을,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요것을 만약에 2 장과 4 장에 관해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굳이 들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한번 연휴 때 조금 더 복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2 장과 4 장에 관해서 한 번 더 리뷰 시간을 다시 반복해서 보여줄 텐데, 2 장과 4 장을 들은 친구들은 굳이 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의도로 인제 녹화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연휴 잘 보내고, 그런데 그거 하나 이야기해 볼까? 그러면 나중에 수업이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 생각할 텐데, 원래 제가 생각할 때는 연휴 때 휴강하고 보강주에 수업을 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청이 있거나 수업이 진도가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그때, 또는 중간중간에 수업을 좀 착실하게 내용을 이제 어 완성할 테니까, 내용을 맞춰 놓을 테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업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뭘까? 1 학년 학생들이 이제 고민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지도 교수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친구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음 어 1 학년 때는 책을 좀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느낄 거고,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가도 좀 불확실한 면만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잘 설계하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1 학년 때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들 미래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걸로 어 이 수업 녹화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2 장과 4 장에 관해서 이제 앞에 했던 강의 내용을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출석은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근데 우리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다음 주에는 아마 한글날 같아요. 그죠? 한글날에는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날 같은 경우는 하루만 쉬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어떻게 뭐 수업을 한다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수업을 하니까 그때 진도를 빡세게 나갈 테니까 열심히 그때는 하도록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녹화는 여기에서 마치고, 편집, 지난번에 복습하는 시간,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2 장과 4 장에 관해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다 듣고 나중에 이제 끄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논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의 사고가 논리적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고하는 사람이 주어진 문제를 객관적으로 자기 감정에 치우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확한지의 여부와 사고의 법칙이 체계적이냐, 객관성을 가지고 있고 체계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분석하는지 여부를 결정되는 것이 논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가 좀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참 잘 이끌어내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 이제 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의 목적이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특정한 논리를 통해서 입증이 옳은가를 측정하는 데 필요한 법칙을 제공한다는 점이 있고, 논리에 대한 연구와 응용 분야, 즉 철학 분야에도 논리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에서는 집합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컴퓨터 사이언스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떻게 논리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즉 알고리즘의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울 회로 설계, 여기에도 당연히 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배운다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배울 때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들어가기만 하면, 알고리즘 관계되기만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논리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왜? 프로그래밍으로 해야만이 될 거니까. 어쨌든 제일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핵심인 관계가 논리다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논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명제 논리가 있고 수로 논리가 있습니다. 명제 논리랑 수로 논리가 있는데, 명제 논리라 하면 주와 수에 구분하지 않고 전체로 봤을 때 참 그릿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이 명제 논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수로 논리라고 하는 것은 주와 수로에 따라서 참 그릿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모든 x에 대해서 무엇이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수로 논리에 따라서 무엇을 만족한 적당한 x에 대해서 EX 플러스, 예를 들면 이걸 한번 보면 되겠네. x 플러스 1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x제곱은 1이라고 하고,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x 값이 상관없이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거죠. 항등식일 때 우리가 생각하기를 x 값 상관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명제 논리로서 뭐가 되겠다? 참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x 아래쪽에 있는 것, 즉 빨간 파란 녹색으로 그려볼까? 아래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x제곱은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실수집합에서 라는 제한이 들어가고, 그럴 때 x가 플러스 1, x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저 식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수로 x에 따라서 명제가 참일 수도 있고 그릴 수도 있겠다. 즉 방정식은 수로 논리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항등식은 명제 논리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마다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어떤 사람은 A가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B가 맞다 그러고, 자기 주장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옳지 않는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 사람은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맞을지는 또 사람마다 다, A라는 사람은 이쪽 편의 사람 의견을 따를 거고, B라는 사람은 저쪽 편 의견을 따를 거고, 하여튼 세상 살이가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명제를 다루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학문하는 거고,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견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다루면 안 되겠죠. 컴퓨터는 항상 참인 것, 누가 봐도 맞는 얘기만 해야만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논리 명제를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명제가 뭘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제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proposi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roposition. 그래서 proposition이라고 하는 것에서 P가 먼저 적극적으로 P를 사용한다. 일단 명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어떠한 사고를 나타내는 문장 중에서 참이나 거짓을, 참은 true, 거짓은 false라고 이야기를 하죠. 참, 거짓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학적 식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명제는 누가 봐도 참, 거짓이 확실한 것을 명제라고 그런다. 그 예가 뭐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명제를 수식어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제 문자는 뭐냐면 PQR로 시작하겠다. P라고 하는 것을 여기 위해서 proposition에서 왔다는 거고, P 다음에 문자가 Q니까 PQR로 시작할 겁니다. 소문자로 이제 표기하겠다. 자, 명제가 있었으면 명제에 뭐가 있다?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명제의 진리값이라 그러겠다. truth value라고 얘기를 한다. 명제의 진리값.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건 뭐가 되겠다? 명제이다 아니다? 명제가 아니게 된다. 그래서 진리값이 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표기하기를 대문자 T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거짓일 때는 대문자 F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이 명제가 주어졌다는 것은 진리값이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애매한 것도 있나? 애매한 거 있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명제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진 논리가 되어야 되겠다. 값이 두 가지의 값만 갖는 경우만 이야기를 한다. 자, 여기서 잠깐 코너 한번 볼까요? 명제란 어떤 주 문장이나 식이 애매하지 않고 참과 거짓이 명백해야 되겠다. 3 더하기 2는 4는 확실하게 거짓이고, 그런데 지금 몇 시인가를 물어보면 요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겠어? 일단 의문문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감탄문. 아, 예쁘다, 뭐 그런 거, 형용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쯤이지래. 그럼 조금 전에서 논리가 무엇인지, 명제가 무엇인지 공부를 했다면, 이제 새롭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쯤 위에 정의를 한번 볼까요? 하나의 문장이나 식으로 하나의 문장, 하나로 주어진 명제를 단순 명제, simple proposition이라 하고, 그것이 여러 개 있는 경우, 단순 명제들이 어떤 연산들에 의해서 복잡한 걸 만들려고 그러면 연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연결해서 여러 개의 문장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명제를 뭐라고 부르겠다? 합성 명제, composition, proposition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장미꽃은 맑았다. 유채꽃은 노랗다. 뭐 주어가 있고 수루가 있고 수루가 있는 경우는 하나 단순 명제. 장미꽃은 빨갛고, 코란 말은 그리고란 말이죠. 그리고 또는 이런 것들에 들어가면 접속어잖아요. 접속사를 해서 연결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연결자라 그러겠다. 그리고 and에 해당되는 놈은 캡을 쓰고, 그 다음에 또는 합법에 컵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논리 연산자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다? 합성 명제를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합성 명제 또한 명제니까 뭐가 있지? 진리값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뭐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 단순 명제는 참, 거짓, 여기 나온 것처럼 참, 거짓 둘 중에 하나인데, 합성 명제 뭐 요렇게 연결되어 있다 치면
요것이 참이고 요것이 거짓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즉 논리 연결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의에 따라서 구하겠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명제를 구성하는 단수 명제의 진리값과 논리 연산자의 특성에 따라서 정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일이 뭐냐면 논리 연산자에 의해서 진리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의를 잘 따라서 해봐야 되겠다. 단수 명제의 진리값은 그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TF로 표시될 거고, 합성 명제의 진리값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진리표를 사용해서 정의에 따라서 하겠다. 자, 그러면 논리 연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할까요? 논리 기호라고 하는 것은 컵, 캡, 또는이라고 읽기도 하고 and 그리고라고 읽기도 하고, 물결 모양은 not 아니다, 거짓이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논리 기호가 컵, 캡, not 등을 여러 번 사용해서 합성 명제를 구성할 경우, 자, 아까 이야기하기를 명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자가 뭐라 그랬죠? 소문자 P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심플 명제가 있다면 Q가 되겠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는 두 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합성 명제라는 의미로 대문자 P 쓰고 몇 개 있는지 이렇게 표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기했을 때 이 안에 있는 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PQR 부분 명제를 변수라고 이야기하고, 그 변수에 따라서 합성 명제 진리값은 변수들의 진리값에 따라서 달라지겠다. 일단 기호로 한번 볼까요? 부정을 의미하는 거, 연산자의 이름을 부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기호는 물결 모양, 의미는 not 부정한다는 말이죠. 원래 뭐가 맞다 그러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되고, 논리곱은 cave이라고 쓰고 and 의미고, 논리합은 cup이라고 읽고 OI 개념이고, 베타적 논리합은 이렇게 더하기랑 동그라미랑 같이 써 있는 것을 exclusive OR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용되는 것 중에 좋은 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될 게 조건문 if and then 뭐뭐뭐라면 뭐뭐이면 뭐뭐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기호가 화살표로 사용한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뒤에서부터 앞으로 올 수도 있겠죠. 여기 당연히 명제가 이렇게 하나 두 개 있어야 되겠지. 그 앞에서부터 왜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만족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표기할까? 그래서 쌍방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래서 쌍방 조건일 때는 뭐 앞에 거이면 뒤에 거, 또 뒤에 거이면 앞에 거 and 그것을 가운데 and로 연결하는 것 표기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IFF로 표현하게 되면 이것은 쌍방 조건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명제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개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논리 연산 기계를 이용해서 뽑아낸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연산을 하나씩 보게 되면 네게이션, 부정을 나타내는 네게이션 같은 경우는 명제 P에 반대되는 것 진리값을 갖는다. 자, 그래서 논리표는 이렇게 만듭니다. 명제가 하나 있으면 변수로 표기하게 되고, 자, T가 명제 P가 가질 수 있는 논리값은 참 아니면 거짓이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찾고자 하는 합성 명제, 즉 논리 연산에서 만들어지는 궁금한 것들, 지금 현재로서 not P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되느냐면, 원래 P가 T라면 그 값을 F 바꿔주고, 그 다음에 원래 명제가 F라면 T로 리턴해주는 그런 연산을 뭐라고 그러겠다? 부정연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놈의 기호로는 not P라고 표기하고,
또는 not P, 이 P가 아니다라고 읽어주기도 하고요. P의 진리값이 참이면 not P의 진리값은 거짓이고 P의 진리값이 거짓이면 not P의 진리값은 참이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기로 한다. 따라서 그러면 not P에 다시 not를 취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요놈의 부정이니까 F의 부정하면 T가 되고 T의 부정이 되면 F가 되겠죠. 따라서 자기 자신을 not 두 번 취한 것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논리법 연산은 동시란 말은 참과 참이 그치, 동시에 말 그대로 and. 논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두 명제 PQ가 and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합성 명제를 논리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PQ의 논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읽을 때는 P and Q라고 읽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언제 참이 되겠는가? 두 명제의 논리법의 논리값은 논리법에 의한 결과에 명제의 합성 명제의 논리값은 두 명제가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P가 있고 명제가 있고 Q가 있죠. 자, P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 수는 논리값의 경우가 몇 가지 있다? T, F 두 가지가 있죠. 요놈이 두 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Q도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P랑 Q의 명제가 진리값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뭐냐면은 2 곱하기 2 4개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명제가 P, Q, R 3개를 사용해서 만들어진다 그러면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까? 2개, 요놈도 2가지니까 2 곱하기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2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되면은 자, 먼저 P에 대해서 TF로 써도 되지만 4개이기 때문에 전체 T를 2번, F를 2번 써두자. Q에 대비해서. 자, Q에 대해서는 앞에 T에 대해서 TF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 T일 때 T인 경우, 나머지는 논리곱에 있어서는 나머지는 뭐가 되겠다? 다 F가 되겠다. 그래서 논리곱이 나오면 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면 둘 다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다라는 사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다. 논리합. 자, 논리합은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연결됐을까? 또는 이란 말로 연결되어 있다. 또는. 그래서 or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 표기하기를 P 컵 Q, P 또는 Q, P or Q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자, 그럼 여기서 독식으로 표기해볼까? 자, 질문. 논리합에서는 언제 참이 될까? 이 합성 명제의 요놈의 논 진리값은 언제일 때만 두 명제가 모두 거짓인 경우에만 뭐라고? 거짓이 되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4가지 P, Q 2개의 명제가 있으니까 나타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될 거고, 자, 언제 P, 컵, Q는 언제 참이라고 그랬죠? 일단 거짓일 때가 언제 거짓이라고 그랬지? 거짓말 치고 했을 때 이놈은 거짓말이고 적어도 하나가 참이기만 하면 뭐가 되겠다? 논리합은 뭐가 되겠다? 논리합의 진리값은 뭐가 되느냐면 참이 되겠다. 자, 논리 연산은 이제 이름 붙이기를 조건 연산자를 함축 impl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이면 뭐이다. 그래서 표기하기를 앞에 있는 명제가 이면 앞에 쓰고 P이면 Q이다라고 표기하게 되고 P 읽기로는 P이면 Q이다라고 읽게 된다. 자, 그럼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언제 참일까?
임플리케이션의 진리 값은 언제 참이 될까? 거짓말을 했다가 참말을 했다가 거짓말을 한 경우는 이놈이 거짓이다. 준다 그랬다가 안 주면 기분 나쁘잖아요. 안 준다가 했다가 선별 지원금 안 준다 그랬다가 주면 기분이 좀 좋지 않나? 준다고 했다가 주면 당연히 당연한 거니까 오케이. T일 때 T라는 말은 뭐가 된다? P이면 준다고 했다가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결과는 happy. 그 다음에 안 준다고 했다가 준다고 했다가 안 주게 되면 이게 뭐지? 나쁜 놈들. 나쁜 sad. 그죠? 그 다음에 안 준다가 그랬다고 안 준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받을 생각을 했어 안 했어? 안 했겠지. 그런데 갑자기 돈이 나왔네? 야 이거 웬 떡인가?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해피. 그 다음에 안 준다가 했다가 안 준 경우 해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죠. 안 준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경우도 기분은 그렇게 해피하지 않지만 해피. 즉 참이라고 생각하자. 따라서 조의 임플리케이션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참이라고 했을 때 참이라고 했다가 안 준, 즉 그 다음 뒤가 거짓인 경우에만 F가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느냐면은 다 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조건 연산자는 P이면 Q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똑같은 진리값을 가지는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내 줄 수 있다. P이면 Q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P이면 Q이다인데 앞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이 있겠죠. 명제가 앞에 있고 뒤가 저기 있겠지. 앞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놈은 충분 조건이라 그러고 이놈은 필요 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 P면 Q이다라고 그 자체를 이렇게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B는 P라는 놈은 Q가 되기 위해서 Q의 앞에 있는 거니까 충분 조건, Q는 뒤에 있으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P는 Q를 함축한다. 이렇게 함축해서 보낼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해 주면 되겠습니다. 읽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쌍방 조건이에요. 쌍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명제가 P가 있고 Q가 있는데 P이면 Q, 이제 임플리케이션이 한쪽 방향에만 있는 경우가 있다면 두 개 문장 가지고 P이면 Q이면 Q이다. 그 다음에 또 뒤에서부터 Q이면 P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도 충분 조건, 뒤도 충분 조건, 앞도 필요 조건, 뒤도 필요 조건. 쌍방향에 왔다 갔다 가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냐면 쌍방 조건이라 그러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P이면 Q라고 하는 쌍방 조건이라고 하는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이제 줄, 옆줄 3개 끄은 것은 동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같이 정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쌍방 조건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함축 and 뭐가 되느냐면 Q이면 P이다. 요것을 쌍방 조건이라고 정의하자. 됐나요? 자, 그러면 P가 있고 Q가 있고 뭘 구해야 될까요? T, F, T,
F, T, F 이렇게 각각의 진리값을 써놓고 다르게 경우의 수에 따라서 무엇을 찾아야 되겠죠? 찾아야 되느냐면 P이면 Q 찾아야 되고, 자 언제 거짓이고 언제 참이라고 그랬죠?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는 경우에만 F고 나머지는 T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현해 볼까? Q이면 P.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건데, T에서 T는 당연히 T가 될 거고, F에서 T 안 준다 그랬다가 주는 경우는 땡 Q, 준다 그랬다가 안 주게 되면 F, 안 준다 그랬다가 안 주게 되면 T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아까 뭐라고? 가운데 AND니까 이거 다시 올라갈까? 요놈과 요놈, 요놈과 요놈, 요놈과 요놈 동시에 성립해야 되니까 요놈이 첫 번째 게 뭐가 되냐면 T가 되고, 두 번째 F가 되고, 세 번째 F가 되고, 네 번째 T가 되겠죠. 그래서 T, F, F, T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쌍방 조건일 때는 어떻게 된다? 둘 다 같을 때만 참이 되고, 여기처럼 둘 다 같을 때만 참이 되고, TT로 같을 때, 아래 것은 FF로 같을 때만 참이 되고, 서로 다른 게 있기만 하면 다 뭐가 된다? false가 되겠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쌍방 조건도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기로 쌍방 조건은 P이면 Q이다 이거였죠. P이면 Q이고, 이거니까 요거 하나, Q이면 P이다가 여기 있는 쌍방 조건인데, 이것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면이란 말은 영어로 if P then Q고, 그 다음 if Q then P니까 약속하기를 뭐냐면은 P IFF Q라고 표기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요놈도 충분히 되고 요놈도 필요가 되고 요놈도 충분히 되고 필요가 되니까 이름 붙이기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제 논리 연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한 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명제, 여기 있는 명제 P면 Q, 임플리케이션을 한 형태로 조였을 때 P면 Q이라고 조건문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앞에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충분 조건, 뒤에 있는 조건을 필요 조건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합성 명제 세 가지를 우리가 새로 언급할 수 있는데, 역이라고 하는 것, 주어진 조건 명제에 대해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이라는 말은 순서가 바뀐다는 말이겠죠. 순서가 바뀐다는 말은 뒤 앞에 있는 가정 부분과 결론 부분을 바꾸라. 다시 말하면 Q이면 뒤에서부터 앞으로 P로 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겠다? 역. 가정과 결론, 다시 말하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순서를 바꾸는 것을 뭐라고 부르겠다? 역이라고 그러겠다. 주어진 명제에 대해 합성 명제에 대해서, 조건 명제에 대해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 필요 조건을 바꿔라. 이걸 바꾸게 되면 Q가 앞으로 오고 P가 뒤로 가겠죠. Q이면 P다라고 하는 것을 역이라고 그러겠다. 그 다음에 이 inverse라고 하는 것은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것에 관해서 대우라고 이야기를 아닌가? 오케이. 앞에 있는 충분 조건을 부정을 취하고 뒤에 있는 결론 부분, 즉 필요 조건에 해당되는 놈에 대한 인버스, 네거티브를 취해서 이면 조건을 취해준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P에 대해서 부정을 취하고 그다음 Q에 대해서 부정을 취해서 조건을 작성한 것을 주어진 임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라고 한다. 자, 대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 부분을 서로 바꾸는데 P를 뒤에 있는 부분은 5대 부정을 취하고 뒤에 있는 결론 부분을 앞으로 가정 부분을 오는데 어떻게 취하겠다? 부정을 취하겠다. 따라서 P이면 Q이다에 대한 not Q이면 not P 이렇게 형태로 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어진 명제에 대해서 대우에 있는 명제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에 대해서 자 P이면 Q에 대해서 이걸 취하게 되면 자 앞뒤 자리 바꾼 거 그다음에 요놈에 대해서 대우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놈에 앞으로 부정 취하고 앞에 있는 놈을 뒤로 취하고 요놈에 대해서 대우 취하는 것은 뒤에 있는 놈을 부정을 취해서 앞으로 오고 앞에 있는 놈을 어떻게 부정을 취해서 뒤로 오게 한 것을 요 명제에 대해서 대우 요 명제에서 대우 얘랑 어떤 관계있다? 역관계있다. 따라서 또 서로 간에 이쪽은 다 어떤 관계있다? 이 관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라는 명제에 대한 진리값들이 있고 Q에 대한 명제 진리값이 있는데 조금 전에 봤던 네 가지 명제 원래 주어진 조건문에 해당하는 명제, 그 다음에 그것에 관한 역, 그것에 관한 이, 그것에 관한 대우가 있을 때 어떤 놈들이 서로 간에 이제 진리표 값들이 같을까? 다시 말하면 진리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진리표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같은 값을 갖게 될 때 주어진 명제들끼리 어떤 관계에 있다? 동치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치관계에 있다는 말은 진리값, 진리표에 있는 테이블의 진리값 자체가 다 통일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두 명제는 서로 같다라고 이해를 하겠다. 자, 그러면 P에 대해서 진리값, Q에 대해서 진리값을 이렇게 쓸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제, 역, 이, 대우에 대한 진리값을 구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P에 대한 부정, not P에 대해서 진리값을 찾으면 원래 TT라고 그랬으니까 FFTT 그다음 not Q는 T면 F, F면 T, T면 F, F면 T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명제, 주어진 명제가 언제 참인지 볼까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진리값을 찾게 되면 P면 Q이라는 참이라고 그랬고 T가 F이면 요놈도 요놈이 거짓이라고 그랬죠. 이제 춘다고 했다가 안 준 경우니까 나머지는 다 뭐가 되죠? 이제 참이 되겠죠. 자, 역 같은 경우를 볼까요? 역에서 보게 되면 역이라는 놈이 뭐라고 그랬죠? P이면 Q이다가 아니라 Q이면 P이다니까 앞서 가정 부분에 해당되는 놈이 요 놈이죠. 요 놈을 이렇게 보냈을 때 Q이면 자 이렇게 보냈을 때 참일 때 참이라고 해놓고 거짓으로 되는 경우만 뭐가 된다? 거짓이 되고 요 경우만 거짓이 되고 나머지는 참이 된다는 거. 자, 이에 관해서 하게 되면 자, 이는 뭐냐면 not P이면 Q이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 T인 경우이면서 F가 되는 경우. 요 경우만 F가 되고 어떻게 되나? 잠깐만 봅시다. 볼까요? not P가 요거 아니에요? 요거죠. T이면서 미안합니다. 2라고 하는 것이 not P, not Q니까 어떻게 되는 거였죠? not P면 not Q.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경우는 뭐가 된다? 참이면서 거짓이 되는 경우, 요 경우만 뭐가 되겠다? 요 경우만 여기서 거짓이 되고 나머지는 참이 되겠다. 자, 대우 관계를 보게 되면 not Q이면 그 다음에 not P. 이렇게 되는 거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참일 때 요것에서 거짓이 되는 경우, 요럴 때만 F가 되고 나머지는 참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표를 구해봤는데 각각의 진리값을 구해봤다는 것이죠. 구해보니까 명제, 역, 이, 대우 관계를 보게 되면 자, 주어진 원래 명제랑 그 다음에 대우랑 보게 되면은 진리표에 있는 진리값들이 다 동일하죠.
그래서 얘랑 얘랑, 다시 말하면 얘랑 얘랑은 같은 명제라고 파악하겠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게 되면 옆부분과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진리표에 있는 진리 값들이 다 TT, TT, FF, TT 같으니까 얘랑 어떤 관계에 있다? 같은 진리 값을 갖는다. 따라서 명제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건문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우 관계에 있는 것들은 얘랑은 서로 같은 명제다. 그리고 얘랑도 대우 관계에 있으니까 같은 명제다라고 파악을 해주고, 자, 이게 왜 좋으냐면 P면 Q라고 하는 요 명제를 참인지를 나중에 증명할 때 이 증명하는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으냐면은 요놈이 참이라고 보여줘야 될 때 그것이 순차적으로 좀 증명하기 힘들다면 요 대우를 우리가 대우 명제를 받아들여 가지고 대우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서 원래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이 관계식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다. 즉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라는 사실을 여기 논리 진리표를 보고 동일하다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대우 명제의 증명을 이용해서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명법을 공부하다 보면 대우 관계를 이제 이용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서로 관계 중에서 주어진 조건문의 명제가 있을 때 무엇이 여기고 무엇이 이가 되고 무엇이 대우 관계에 있는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래 주어진 명제랑 대우의 관계에 있는 명제랑 어떻게 된다? 진리표에 있는 진리값들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동치명제라고 이해하겠다. 자, 2.3절 항진명제와 모순명제 정의를 한번 볼까요? 합성명제에서 그 명제를 구성하는 단순 명제들의 진리값에 관계없이 뭐 이렇게 볼까요? P이면 Q이다 해서 또는 PQ에서 P가 우리가 나눌 때 T냐, F냐 경우 수를 나눴잖아요. 요놈이 T든 F든 상관없이 뭐가 된다? 항상 그 주어진 합성 명제가 물론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주어진 합성 명제가 어떻게 된다? 진리값이 항상 참인 명제 합성 명제를 뭐라고 부르겠다? 항진 명제라고 부르겠다. 항진 명제, 항상 참이다. 합성 명제에서 그 명제가 안에 있는 단수 명제들의 그 변수에 해당되는 값이 진리값이 참이니 거짓이니 구분할 필요 없이 항상 뭐가 되겠다? 진리값이 거짓이 되도록 하는 그런 명제를 뭐라고 부르겠다? 모순 명제, contradiction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 동치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명제 P이면 Q의 쌍방 조건이 항진 명제이며 따라서 P이면 Q이다가 또는 Q이면 P다가 서로 항진 명제이며 항상 참이되면 P라 명제랑 Q라 명제가 뭐가 되겠다? 논리적으로 동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P이면 Q이다 랑 Q이면 P이다가 and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죠.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가 여기에 뭐가 되느냐면 P 쌍방 조건이 될 거고 이것이 항상 참 항진 명제가 된다는 말은 얘랑 가는 거, 얘랑 가는 게 서로 동일하다는 말일 거고, 다시 말하면 원래 주어진 명제 P라는 명제랑 Q라는 명제는 동일한 명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치관계에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쌍방 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고 쌍방 조건의 진리 값들이 모두 다 T, 어떤 경우에도 네 가지 모두 다 경우에도 결과가 다 T로 나올 때 쌍방 조건이 항지명제가 되네. 그러므로 P란 단수명제랑 Q란 단수명제는 논리적으로 동치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명제를 좀 더 간단한 명제로 만들기 위해서 논리적 동치관계인 것을 이용한다. 여러분들이 수학 수식 계산할 때 그 인수분해 혹시 기억납니까? 인수분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복잡한 식을 간단한 식으로 곱하기 형태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모든 항등식의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x에 관해서도 항상 만족하는 것이 항등식이었죠. 그래서 항등식을 이용하다 보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 왜 항등식을 이용할 거냐면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를 사용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주어진 명제가 여러 개의 합성해서 복잡하게 나열되어 있더라도 쭉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뭐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좋겠죠. 그러면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만들 때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주어진 복잡한 명제랑 동치관계에 있는 간단한 명제로 바꿔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논리적 동치관계를 이용해서 명제를 간단하게 만든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법칙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죠. 논리적 동치관계에는 기본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름은 멱등 법칙이라고 해서 자, P랑 논리합, 자기 자신을 논리합으로 연결한 합성 명제랑 원래 주어진 명제랑 같다. 얘랑은 같다. 동치다. 자기 자신의 논리법과 자기 자신과의 뭐가 되겠다? 같다. 멱등 법칙이라고 그러고 자, P가 어떤 명제인지 상관없겠지만 참이 되는 명제랑 논리합을 취하면 뭐가 되겠다? 항상 T랑 되겠다. T랑 동치가 되겠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P가 T가 되든 F가 되든 상관없이 논리합은 T에 대해서 논리합을 취하게 되면 요놈이 T이기 때문에 이 합성 명제를 항상 참이 되는 것이죠. 자, 요거는 뭐가 된다? P랑 F랑 합성 명제를 취하게 되면 F랑 논리합을 구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P가 되겠네. 왜 그렇게 될까? 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지워볼까? 두 번째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자, 논리합은 F 논리합에서 뒤에 있는 놈이 F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리값에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요것에 영향을 미치겠다. 요것이 뭐다? 원래 자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항등 법칙이 만족하겠다. 자, 논리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논리법에 대해서는 P가 되겠다. F로 하게 되면 항상 F가 되겠다. 왜? 항상 논리법에서 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둘 다 동시에 참일 때만 가능한데 뒤에 있는 부분이 항상 F니까 참이 될 일이 없죠. 따라서 P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항상 F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와처럼 항등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부정법칙이라고 해서 참이 명제에 관해서 부정을 취하면 부정이 되는 거고 부정 명제에 관해서 나트를 취하게 되면 참이 명제가 되는 거고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부정한 것을 논리합을 구하게 되면 참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과 논리 있고 부정을 취한 것은 논리법을 취하게 되면 항상 그 F가 되니까 모수 명제가 나오겠죠.
자기 자신의 부정에 부정을 취하면 원래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중부정 법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환 법칙에 관한 거. 논리합, 논리곱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쌍방 조건문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조건문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P이면 Q이다가 Q이면 P. 여기라 그랬죠? 원래 주어진 합성 명제랑 그놈의 역과 서로 뭐가 되겠다? 대우 관계 있나요? 항상 참이 되나요? 아니라 그랬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원래 주어진 명제랑 뭐랑? 대우 관계 있는 것만 동치라 그랬으니까 동치가 될 때 서로 자리 바꿈이 동치가 될 때만 자리 바꿈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문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은 뭐 세 개의 명제가 있을 때 연산을 이렇게 하나 이런 순수를 하나 괄호의 순수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 나온다는 말은 원래 주어진 명제 합성 명제랑 유도된 합성 명제랑 어떤 관계? 동치의 관계에 있는 경우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이제 괄호하는 것이 캡이고 밖에 있는 것이 컵이라면 각각을 컵 취하고 이제 가운데 있는 부분을 캡으로 연결하는 것. 그 다음에 컵이 있고 캡으로 각각 연결할 때 캡으로 연결해주고 가운데로 어떻게 된다? 컵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자, 흡수 법칙 같은 경우에서는 P 컵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그렇죠? P가 있고 P랑 Q에 뭐가 되겠다? 논리곱에 대해서 논리합을 취하게 되면 원래 자기 자신이 된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뭐 진리집합, 수로 논리에 따라서 어떤 참이 되도록 하는 영역을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변수들의 집합을 모아서 그것이 무엇보다 크냐 작냐 비교할 때 P이면 Q 이런 관계가 될 때 앞에 있는 P이면 Q가 항상 참여된다는 것 그런 의미가 있을 텐데 자 그와 같이 흡수 법칙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보게 되면 봅시다. P이면 Q이다가 P에 분명히 속할 거니까 당연히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죠? P랑 합집합이랑 뭐가 된다? 교집합 취하면 뭐가 된다? P가 되는 것이죠. 그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것, 모르는 법칙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동시가 된다는 말은 요놈의 진리표, 진리값을 구하고 요놈의 진리값을 구해서 모든 경우가 다 같게 될 때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정에 대한 법칙으로서 더 모르한 법칙이 있는데 이때 뭐냐면 나트를 부정을 각각을 취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연산자가 합일 때 캡일 때 컵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 더 모르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조건 법칙이라고 해서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요게 왜 갖게 되는지를 한번 보일 수 있겠나? 앞에 있는 명제랑 다시 말하면 P이면 Q이라는 명제랑 not P, Q 요 두 개 명제랑 요놈과 요놈의 서로 동치다라는 사실을 증명하시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